대결의 이야기꾼 김상환의 그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의 제목은 그녀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정주는 20대 남성이고 직장인입니다. 혼자 생활을 하는데 한밤중 요란한 벨소리가 단잠에 빠져있던 정주를 깨운다. 네, 여보세요? 황정주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형사였다. 2주일 전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정주의 지문이 묻은 흉기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혹시 3주 전쯤 공원에서 무슨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게 그때 정주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그 여자다. 정주씨. 혼자 사는 정주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한 여자. 정주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2주일 전부터였다. 그날 아침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정주. 현관문을 열자마자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화려한 포장의 꽃다발. 혹시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꽃다발 속에 있는 카드가 보였다. 정주의 이름이 적힌 걸로 보아 정주에게 보낸 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솔로 생활이 벌써 몇 년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꽃다발 공세는 계속됐다. 도대체 누구의 짓일까? 주변 사람들도 슬슬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정말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며칠째 꽃이네요. 이뻐요. 저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 자혜 씨 이 꽃 가질래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제가 나중에 저런 거 꼭 쓸게요. 네. 다음 날 오늘도 정주는 꽃을 기대하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항상 꽃다발이 있었던 자리가 휑하게 비어있다. 매일 보던 꽃다발이 없으니 괜히 허전한 듯했다. 정주가 출근했을 때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었다. 아니, 다들 무슨 일 있어요? 자혜 씨 어젯밤에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요? 네.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쳤다나. 아니 그럼 자혜 씨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데 아마 오랜 동안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이상한 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야. 돈을요? 네. 돈에는요 손도 안 댔대요. 강도가 아닐지도 모르죠. 어쨌든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겠어요. 돈도 뺏지 않고 폭행만 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여기던 순간 정주는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잎과 꽃을 떼낸 장미줄기. 예감이 좋지 않다. 늘 봤던 꽃다발은 없고 가시만 남은 줄기라니. 장난이라 해도 조금 지나친 행동이다. 그날 저녁 퇴근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정주 씨, 도대체 그 여자랑 무슨 관계죠? 네? 누구세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 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여자.
아니 그러니까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매일 꽃을 갖다 바치는 나보다 그 여자에게 더 잘해줄 수 있죠? 그 꽃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냐고요? 꽃이라니? 그렇다면 아침마다 꽃을 보낸 사람이 이 여자란 말인가? 급히 집으로 돌아온 정주. 집안은 전화보다 더 황당했다. 혼자 사는 정주의 집에 누군가 저녁을 차려놓은 것이다. 정주 씨, 이번엔 한번 용서해 줄게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말로만 들어보던 스토커. 그녀는 정주를 몰래 관찰하고 집까지 침입했다. 상황이 심각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는 점이다. 다음날 회사 나가서 이제 외근이 있다고 잠깐 나간 길에 그 여자 집에 가봐요. 여자 병실 한번 가봐요. 왜냐면 정지 입장에서 지금 현재 경찰에 말은 못하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사건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기가 당한 게 자기 때문에 당한 것 같아요. 엄청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병실을 가봐요. 근데 병실 간 도중에도 좀 꺼림직해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혹시 누가 따라오나 해서 병실을 딱 가서 보니까 자희 씨가 머리 붕대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희 씨. 오셨어요? 제가 깨웠나 보네. 몸은 괜찮아요? 그럼요.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다행이네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들이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생각보다 밝은 자혜 씨의 모습을 보자 정주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여 정주 씨, 역시 좋은 일 있는 거 맞지? 며칠 동안 꽃다발을 들고 오더니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시치면은 미니홈피 바뀐 거 다 봤거든요. 미인이던데 축하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정주는 미니 홈피를 만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연인들의 것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처음 보는 이름과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것도 같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희 씨가 다시 크게 다쳤대요. 병원에까지 찾아와서 폭행을 했다나 봐요. 또 그 여자의 짓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자의 끔찍한 행동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 있어? 어디긴 우리 정주 씨 집이지. 당신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몰라서 그래? 공원에서 날 구해줬었잖아. 당신 때문에 이전 남자도 다 정리했단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주의 집에 있다니. 분명히 열쇠는 어제 이미 바꿨다. 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자가 허풍을 떤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집은 이제 막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았다. 대체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갈 작정이란 말인가? 그 와중에 여자는 사랑 고백까지 남기고 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여자가 아직 집에 있었다. 당신 누구야? 왜 정주 씨는 자기 애인들 못 알아봐? 내가 왜 당신의 애인이야? 그럼 그날 공원에서는 왜 날 구해준 거지? 3주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퇴근하는 길 유난히 배가 아팠다. 가까운 공원 화장실에 들른 정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의 남자가 보였다. 야, 뭐해? 빨리 나와. 안을 향해 독촉하는 말투가 심상치 않다. 잠시 후 안에서 나오는 미모의 여자.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빨리 와. 그녀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하지만 볼 일이 급한 정주 화장실로 막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 문구가 있었다. 그냥 무시하자니 끌려나가던 여자의 불쌍한 얼굴이 떠올랐다. 빨리 서둘러. 저기요! 뭐요? 갑자기 여자는 남자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여자를 구해준 셈이 된 정주. 그건 당신의 오해야. 정주 씨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여자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면서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밖으로 나간 여자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여기서 떨어지면 즉사할 것이다. 잠시만요. 이러지 마시고요. 죽어버릴 거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손 못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그 손부터 얼른 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다시 돌변한 여자의 태도였다.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남자. 그 이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일그러졌던 정주의 일상은 어느새 평온했던 예전으로 돌아갔다. 정주는 하지만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스토킹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다. 한밤중에 걸려온 경찰의 전화. 네, 여보세요? 황정주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정주는 형사의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2주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정주의 지문이 나왔다. 살인사건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건 맞는데 그게 경찰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 여자다. 정주 씨, 그동안 즐거웠고 사랑했어요. 이젠 안녕. 다음 날 정주의 집에 형사들이 도착했다. 정주와의 통화가 도중에 끊긴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야, 이번에도 스토킹 전이었구만. 응? 진짜 하루만 빨리 왔어도 말이야. 응? 이 흉기 주인도 빨리 찾아봐야 되겠구만. 여자는 스토커인 동시에 연쇄 살인범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여자는 연쇄 살인범인데 스토킹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무슨 계기가 생기면 이전 스토킹 대상을 버리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이전 대상을 죽여버려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새로운 대상을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물건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전에 어떤 남자가 죽었고 그 정주 집 물건으로 그 남자를 죽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정주를 용의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주한테 전화를 해서. 정주가 죽었고 그러면 정주 집에서 발견된 흉기 있잖아요. 이 흉기의 주인이 새로운 피해자잖아요. 이 흉기의 주인은 어떤 누구였냐면 사실은 그 집 앞에서 정주에게 그 손 안 나 했던 그 남자예요. 아침에 꽃다발을 발견하는 또 다른 남자.
순진한 남자는 꽃다발 속에 묻혀있는 카드를 펴본다. 당신 그게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또 다른 살인이 예고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네,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